자, 본 과정은 JS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 보셨죠? JSP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의 전체적인 형태, 메소드 이해하시게 되겠고, JSP의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초기화 파라미터, 이 두 가지 형태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인 JSP의 구성을 살펴보시는 게 본 챕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JSP를 요청하면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메모리에 로드되고 응답 처리된다. 이 부분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도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JSP 컨테이너라는 부분 일단 주목하시고, 컨테이너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웹 혹은 서블릿 이런 컨테이너들이 있었죠. 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모두 관장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판단을 하죠. 누가? 컨테이너가. 이 요청된 JSP가 서블릿으로 존재하는가? 없으면 어떻게? 파싱을 해죠. 서블릿으로 만들어지고 컴파일을 해서 로드 시켜가지고 응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로드를 해야겠죠. 근데 로드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한 단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드가 다 끝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응답해서 처리가 되는 구조를 가지겠죠. 자, 이게 JSP의 구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SP의 라이프 사이클은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이 있듯이 JSP도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겠죠. 왜냐면은 JSP는 곧 서블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초기화 이벤트가 들어오면 자, 메소드명 JSP init.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요청, 응답은 누가? JSP 서비스. 이거는 실제 저희가 구현을 하지는 않고요. 예, 그냥 뭐 이런 파트라든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전체 코드가 이거에 대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로드 될 경우에는 뭐가? JSP destroy가 호출이 돼서 예,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서블릿은 이분이 좀 더 상세화됐잖아요. do get, do post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JSP 서비스가 그냥 해당이 되고 별다른 메소드가 없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여기에 대응이 된다는 점만 다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메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SP init, JSP destroy 해가지고 이거 시작, 초기화죠. 여기가 종료, 리로드죠. 그래서 최초 1회, 그죠? 메모리가 사라지거나 변경이 됐을 때 리로드 된다. 시작과 끝은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요. JSP 서비스 요청이 들어오면 호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 구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생략을 하시고 그냥 JSP 작성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SP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JSP 파일 누르시고요. 자, 라이프 사이클 CYCLE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자, 코드 여기까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죠. 예, 3번까지 다 지워주시고요. 3번 이하로는. 자, 우리가 지금 만드셔야 될 게 뭡니까? 자, 주석을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JSP의 라이프 사이클. 그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JSP init, JSP destroy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JSP 서비스는 따로 구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 부분들은 메소드 역할을 띠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선언부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명 public void JSP init 이렇게 만드시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public void JSP ROI죠. destroy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찍어 보시면은 프린트 ln으로 찍어 볼까요? 네. 자, 내용은 JSP 초기화 코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명은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는 이제 종료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리로드 될 때 호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은 멤버로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코드는 그냥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웃점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서 BR 태그 정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레스로는 간단하게 그냥 헬로 월드만 출력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JSP init와 JSP destroy죠. 발음이 꼬이네요. 자, 이 두 가지는 라이프 사이클을 관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동이 되면 얘가 호출이 되고, 리로드가 되면은 여기가 호출이 될 것이고, 기본적인 요청은 항상 얘가 응답을 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구동해 볼까요? 자, 이름은 life cycle .jsp. 자, 호출을 했습니다. 자, 콘솔을 보시면은 JSP 초기화 코드 호출하는 게 보이시고, 헬로 월드는 out.println을 통해서 출력이 됐죠. 자, 요청이 매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콘솔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죠. 왜냐면 초기화는 한 번만 수행되는 코드니까. 그죠? 자, 그럼 언제 또 작동이 된다고요? 뭔가 JSP, 즉 코드의 변화가 와서 리로드가 되면 내용이 나오겠죠. 내용을 한번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 2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로딩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디스토이가 호출되고 다시 이니트가 초기화가 됐죠? 왜? 사유는 뭡니까? 코드가 바뀌었죠. 코드가 바뀌면 서블릿도 바뀌고 서블릿도 바뀌면 다 리로드가 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예,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SP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점, JSP 서비스는 따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현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메소드 없이. 자, JSP 내의 전역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이란 말은 우리가 멤버 변수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멤버 변수는 당연히 주체가 있겠죠. 클래스의 멤버 것이고, 이 클래스는 바로 서블릿이 되겠습니다. 서블릿은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JSP가 변환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멤버 변수는 당연히 위치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죠. 꺽쇠, 퍼센트, 느낌표. 이런 선언 부분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P init, JSP destroy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int cou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언부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닌 곳 어딥니까? 이런 부분이죠. 혹은 일반적인 거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작성하는 코드는 다 뭐가 된다?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요청이 오면은 얘가 호출되고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초기화가 돼요. 요청이 오면은. 그러나 전역 변수는 최초에 한 번 초기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값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역 변수 확인하는 부분을 한번 화면으로 봤는데요. 앞에 코드 연장선입니다. 예. 자, 코드를 요청하시면 값이 0이라고 찍혔죠? 초기화 한번 됐고요. 자,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고쳤겠죠? 그러면 카운트 값은 1로 증가가 되고 이 콘솔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요청을 또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 또 하면 3, 또 하면 4가 되겠죠? 그죠? 이게 언제 다시 0이 되겠습니까? 언제요? 코드가 변경되면. 코드가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자, 서블릿이 리로드가 되고, 서블릿 리로드 되면 어떻게 돼요? 재컴파일. 그럼 다시 뭐가 일어나요? 초기화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로드를 하지 않으면은 멤버 변수 값은 항상 유지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JSP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파일 누르시고요. member var 하겠습니다. member var finish 가시고요. 3번 이하는 지워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크립트릿 안에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그래서 요청하면은 증가시켜 놓고 그 값을 찍어 본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값이 뭐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무조건 1이 나옵니다. 자, 한번 구동해 볼까요? member var.jsp var 하시면 1이 나오죠. 새로 고쳐도 1, 계속 1입니다. 왜?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항상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니까 해봤자 그냥 항상 1인 거죠. 그죠? 자, 근데 멤버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떠 있는 겁니다. 선언하시면 되는 거죠. 자, int myCount 1, myCount 0 했습니다. 자, 앞에서 하셨던 초기화 JSP init, 자, 또 JSP destroy, 자, destroy 됐고요. init 할 때 myCount를 증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요청이 할 때마다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count.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 될 때 한번 증가되고 페이지 요청할 때마다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첫 번째 페이지의 값은 2, 그 다음 요청할 때마다 3, 4, 5, 6 계속 올라가겠죠. 자, 요청했습니다. 2, 3, 4, 5, 6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코드를 변환을 했어요. 그냥 주석 하나 친 거밖에 없습니다. 줄바꿈 하나 했네요. 자, 새로 고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초기화가 된 거예요. 왜?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코드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0이 된 거예요. 그냥 할당이 새로 돼서 또 증가되니까 2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가 변화 없을 때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려면은 선언부에 두셔서 가시고, 그다음 매번 요청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하고 싶으시려면은 스크립트릿 안에 변수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점. 그래서 여기가 지역 변수, 여기가 전역 변수라는 점. 그죠? 전역 변수. 여기가 지역 변수라는 점. 이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코드 작성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JSP도 서블릿과 마찬가지로요. 초기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블릿 초기화 파라미터 할 때 두 종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해당 서블릿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요. web.xml에서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서블릿 생성 시 바로 작성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web.xml에서 페이지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JSP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 컨텍스트, 자, 컨텍스트 파람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앱 전체에서 쓰는 초기화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이라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JSP에서 이렇게 초기화 파라미터를 넣는 방식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컨텍스트 파람의 name, value 이렇게 썼죠. 서블릿, name, JSP 파일. 전에는 이게 뭐였습니까? 서블릿 클래스였죠. 예, 전에는 서블릿 클래스, 여기서는 JSP 파일. 요거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JSP는 다 어디서 설정한다? web.sm에서 설정한다. 서블릿처럼 최초에 설정하는 방식은 없다. 그죠? web.xm에 설정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SP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목하실 부분은요, 초기화 부분입니다.
초기화해서 처리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먼저 이렇게 구해야 돼. 컨피그 객체를 구하셔야 돼요. 서블릿에서는 init의 파라미터로 컨피그 왔잖아요. 여기서는 get 서블릿 컨피그를 통해서 구하시고 거기서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값을 뽑아서 해당 값이 널이 아닐 경우에 그저 해당 서블릿 컨텍스트를 구해서 값을 찍으시면 된다. 조금 과정이 복잡합니다. 통상 어떻게 내면은 이렇게 값을 구하셔가지고 어트리뷰트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페이지에서 쓴다는 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 전체에서 쓰는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각각 페이지에 쓰는 부분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도 JSP에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초기화 파라미터 부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web.xml을 먼저 띄우셔야 되겠죠. 이 프로젝트에서 deployment descriptor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웹 컨텐츠 웹 inf 밑에 web.xml 누르시거나 둘 중에 뭐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고요. 자, 아까 작성한 부분도 일부 보이는데요. 일단 요거는 막아주시고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JSP 초기화 파라미터가 되겠죠. 일단 글로벌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파람을 먼저 만드시고 이 방식은 서블릿하고 똑같으니까요. 파람 네임, 파람 밸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앱, JSP 앱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름은 hello JSP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 파라미터는 이제 글로벌하게 쓰는 거라 그랬죠? 자, 이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JSP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파일 선택을 하시고 init param.jsp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값을 찍는 부분이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릿을 여시고 시스템 out.println로 바로 찍을까요? 그냥 out.println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값을 찍으시려면은요. 전체 페이지에서 적용되는 파라미터죠. 일단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배운 내장 객체 중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거 기억나시려나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 자, 거기서 get init 하면 get init 파라미터 바로 나타나실 겁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름을 뭐로 썼죠? JSP 앱이라고 썼죠. 자, 요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전체 페이지에 적용되는 파라미터를 넣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run as learner server 하시고요. 자, 리스타트. 지금 web.xml 수정이 돼서 리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자, init param.jsp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hello JSP라고 아까 우리가 글로벌하게 넣었던 파라미터 값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페이지에서 쓰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른 페이지도 하나 그냥 요거 카피해서 불러보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한 것 중에서 뭐 myJSP 한번 불러볼까요? myJSP에서 여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yJSP도 한번 불러볼게요. myJSP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내용 나눈 거 확인할 수 있죠? 어떤 페이지에서 부르든 간에 컨텍스트 레벨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해보실 건 뭡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 JSP 파일만 호출되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특정
JSP 파일에서만 초기화되는 파라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은 뭐랑 똑같습니까? 자, 기본 구성은 뭐랑 똑같죠? 우리가 아까 서블릿 했던 내용이 좀 있으니까 서블릿으로 표현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블릿 안에 서블릿 네임 넣어주시고, 자, 전에는 서블릿 클래스인데 여기서는 JSP 파일,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init 파람이라고 전달되는 파람 값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파람의 네임과 파람의 밸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only app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my JSP 느낌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서블릿 네임 하나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init 파람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가볼게, 헷갈리지 않게. 자, init 파람이라고 서블릿 네임 하나 지정을 했고, 실제 url slash init param.jsp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코드로 돌아가셔서, 그죠? 이제 나만의 파라미터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밑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out.println 치시고, 자, 코드를 치는데요. 자, 값은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전역은 어플리케이션 뽑았는데 config라는 게 필요했었죠. config. 이 config라는 거는 우리가 서브릿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초기화해서 구했던 점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public void JSP init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럼 요거는 처음에 한번 호출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get servlet config 라는 놈을 이용하시면은요, 이 함수가 리턴되는 게 바로 servlet config 라는 객체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서블릿에서 init 할 때 config가 넘어왔잖아요. 요거 자동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비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블릿에 비하면 조금 복잡하죠. config가 뭐가 아니면 config.get 자, 점 누르시면은 get init 파라미터라고 나오잖아요. 자, 전체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게 널이 아니면, 자, 그러면은 서블릿 context ctx는 get 서블릿 context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자, ctx를 통해서부터 get init 파라미터 여기에다가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저희가 뭐죠? 이름이 only app이죠. 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통해서 값을 뭐 string value라고 받으시면은요, 이거를 ctx.set attribute 예, 아주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절차만 따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규먼트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nit 파라미터는 뭐 이 내용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fig 객체를 구하고 널이 아닐 경우에 ctx를 구해서 값을 여기다 세팅을 한다. 자, 그렇다면 값을 출력을 하셔야겠죠. 값을 뽑는 방법은 get servlet context 예, 여기로부터 구하시고요. get init 파라미터 어트리뷰트 누르셨죠? 그럼 get 어트리뷰트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예,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get 서블릿 컨텍스트의 get attribute를 통해서 키를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저장된 값을 뽑을 수 있겠고요. 예. 자, 이제 실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init 바람 JSP 하시면은 널이 나오네요. 저 왜 나온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예, init 바람 이 컴피그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구해왔네요. config.init get init 파라미터 예, 요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류를 받아서 ctx에 집어넣고 이거를 get으로 다시 불러오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은 서버를 다시 한번 내리고 가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init 파람 예,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문자 my JSP 느낌표 두 개는 그렇죠? init 파람으로 전달된 내용이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JSP에서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파라미터를 받아오거나 특정 파일에서 받아오게끔 처리하는 것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JSP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JSP 라이프 사이클 하면 딱 기억나실 거 init 그죠? 그 다음에 JSP destroy가 되겠죠? 최초 구동 시 호출 변경이 일어나면은 리로드에서 destroy 호출되고 다시 init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JSP는 그죠? 서블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동일하게 구성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JSP 특성상 모든 메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 init와 destroyed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는 보통 우리가 직접 구현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SP 내 전역 변수들 전역 변수 자, 멤버 변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렇게 작성된 안에 있는 코드는 뭐라고요? 지역 변수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멤버 변수는 꺽쇠 퍼센트 느낌표 안에 있다. 즉 선언부 안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디스토이가 될 때까지는 변경된 데이터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화 파라미터는 어디서 기술한다? 그렇죠. web.xml에서 기술을 하셔가지고 뭐 전체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페이지에서만 사용되는 파라미터라든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SP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